어머님, 큰일 났어요. 오늘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 오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대요. 오늘 손주들 좀 보고 계세요. 아니, 내가 중국어랑 일본어 통역을 해줄 수 있는데, 하하하, 어머님 설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무슨 통역을 김치 담그고 농사 짓기나 하시지. 정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국제회의에서도 참여한 적 있어. 어머님, 제발요. 손주 보시는 것도 버거워하시면서 무슨 통역이에요? 어휴, 정말 웃기시네. 어머님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라니까요? 하지만 난 정말로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어머님처럼 고지식하신 분이 무슨, 그냥 손주나 봐주세요. 어차피 그거 말고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다고. 전문 통역이 필요한 자리에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네요. 그냥 손주나 돌보세요. 어머님한텐 그게 딱이에요. 아시겠어요? 아휴,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몰라. 어디 시골에만 계셨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망치려고. 흥. 안녕하세요. 지혜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전해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조차 그저 시골 할머니로만 여겨졌던 분. 하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정희 할머니의 가슴 뭉클한 반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이정희 씨는 허리를 굽혀 마늘밭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끝에서 흙냄새가 배어났고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 땅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날 이후 이정희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던 큰아들과 초등학생이던 작은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자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며 걱정했지만 이정희 씨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 일은 해내야 우리 아들들 굶기진 않겠지. 남편이 남긴 3,000평의 땅을 홀로 일구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겨울이면 꽁꽁 언 땅을 파며 고구마를 캐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밤이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마철이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질까 밤새 지키고 가뭄이 들면 물지개를 지고 몇 번이고 밭을 오갔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은 성한 곳이 없었지만 이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고 마침내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착실하게 자라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세종특별시에서,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정희 씨의 곁에는 낡은 집과 지난 세월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아둔 녹슨 농기구들, 아들들이 쓰던 낡은 책상, 남편과 찍은 바랜 사진들.
모든 것이 힘겨웠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아들들이 어릴 적 신던 고무신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남편이 쓰던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허름한 시골집은 이정희 씨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혼자 밭으로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텅 빈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농사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정희 씨를 향한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큰아들은 늘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텔레비전 리모컨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구식이세요.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식들은 이정희 씨가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배 주문하는 법도 모르고 은행 업무도 창구에서만 보는 어머니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수시로 세종특별시로 올라오라고 권했습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깨끗하고 편리하며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있어 생활하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시골 생활하시고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이 땅을 놔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고집불통이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마저도 짧아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자식들은 이정희 씨의 삶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농사 정보를 찾고 이웃들과 장터에서 수다를 떠는 어머니의 모습이 촌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이정희 씨는 나중에 인화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자식들은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사는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새 아파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시길 바랐지만 이정희 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 사이에서 모자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이정희 씨 역시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달력의 날짜는 하나둘 넘어갔고 계절은 변했지만 이정희 씨와 자식들 사이의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정희 씨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삶을 선택한 이유도 그녀의 과거도 모른 채 단순히 구식이라고만 판단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늘 큰며느리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깨끗이 씻은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였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김치를 사 먹어요. 보내주신 김치는 너무 짜고 시골 맛이라. 큰며느리의 말에 이정희 씨의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밤새 고추를 갈고 마늘을 다듬으며 만든 김치였건만 시골 맛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정성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어머니의 농사일을 폄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누가 농사를 짓나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농사는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리 고집하세요?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고 마늘을 심으며 보낸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던 일상이 자식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해서 보내도 자식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채소보다는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반찬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농사일을 하며 느끼는 작은 기쁨들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모종이 싹을 틔울 때의 설렘, 수확의 계절에 느끼는 풍성함, 땅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그저 구시대의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농사는 시대에 뒤처진 일이고 돈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을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인지 초라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밭으로 나가 모종을 살피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것이 이정희 씨가 아는 삶의 방식이었고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일구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농사를 통해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허리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을 뿐, 자부심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고집스러운 노인의 모습으로만 비춰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정희 씨를 손주를 돌보는 일에만 적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정희 씨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애들 돌보는 거 외에는 뭘 하실 수 있으세요? 큰 며느리의 말에는 언제나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만 잠깐 필요한 사람, 그게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들 봐주실 때만이라도 꼭 와주세요. 그것만큼은 잘 하시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그저 손주를 돌보는 도구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육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방식까지 지적받았습니다.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손주들과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조차 구식이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손주만 잘 봐주시면 되는데.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손주 돌보기용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의 간섭과 지적으로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간식 주는 방법, 놀이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쓸모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사일도, 김치 담그기도, 손주 돌보기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고 값진 경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이정희 씨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정희 씨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햇살 따스한 오후, 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정희 씨의 하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세종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 시작 전까지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어머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손주들 좀 봐주세요. 통역사가 없으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으며 이정희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기꺼이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진짜 고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통역이 그렇게 급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정희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려 했을 뿐, 시어머니가 통역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사일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역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정희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혼란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손주 돌보기만 하는 시골 할머니로만 여겼던 며느리에게 드디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동안 이정희 씨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농사일만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며 이정희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볼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가득한 오후의 햇살처럼 이정희 씨의 마음도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통역사가 모두 필요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투자자들이 오시는 거라고요. 이정희 씨는 침착하게 자신이 통역을 도울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조소가 묻어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시어머니가 무슨 통역을 할 수 있겠냐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다. 하지만 이정희 씨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시 한번 손주 돌보기만을 부탁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걸린 빨래를 정리하며 이정희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녀가 얼마나 능력 있는 통역사였는지, 얼마나 많은 중요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비웃는 며느리의 태도가 안타까웠지만 이정희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다림질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제 곧 모두가 놀랄 만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로만 알고 있던 이정희 씨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정희 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정희 씨의 통역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농사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무슨 통역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통역은 전문가가 해야 해요. 손주만 봐주시면 됩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도 이정희 씨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국제적인 기업들을 오가며 통역 일을 했던 실력자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전문 통역사로 일했단다. 이정희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시어머니의 허황된 이야기라 단정 지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시어머니가 어떻게 전문 통역사였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급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정희 씨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대학에서 어학을 전공하고 유수의 기업에서 통역사로 활동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국제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맡았던 경험, 여러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과 만났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투자 상담은 물론 정부 기관의 국제회의에서도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옷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통역사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 외국 귀빈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이정희 씨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최고의 통역사로 인정받았고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이곳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되면서 통역사의 삶은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은 잊혀졌고 사람들은 그저 농사 짓는 할머니로만 그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능력을 다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정희 씨는 오래된 앨범을 조심스럽게 다듬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포르투갈어와 영어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 이정희 씨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주름지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열린 무역회의 때는 300명 앞에서 통역을 했었지. 오래된 서랍을 열어 꺼낸 사진 한 장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국제회의장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통역하며 큰 박수를 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포럼도 기억나는구나. 이정희 씨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옷의 주름을 정돈하며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베이징, 도쿄, 상파울루를 오가며 통역을 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 완벽한 통역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던 순간, 일본 대기업과의 합작 투자 회의에서 양측의 다리 역할을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정희 씨는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낡은 수첩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각국의 비즈니스 용어와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회의 준비를 위해 밤새워 공부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통역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통역을 위해 항상 철저히 준비했고, 그만큼 신뢰를 얻었습니다. 홍콩의 투자 설명회, 도쿄의 기업 인수 협상, 상하이의 무역 회담. 수많은 중요한 자리에서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각국의 바이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문화적 차이까지 조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정희 씨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당당한 통역사의 모습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말을 들은 자식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였고, 회의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다른 방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시라고 해도 이제는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실수라도 하시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통역사 경력을 가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통역사를 수소문해 볼게요. 어머님은 그냥 애들만 봐주세요.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옷장에서 꺼낸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곧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큰아들은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놀라 말을 잊지 못했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간직해온 사진들과 증명서들을 뒤적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며느리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전문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해외 투자자들의 도착 시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낡은 통역 수첩을 펼쳤습니다. 각국의 비즈니스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페이지를 넘기며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전문 용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정장의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 전문 용어들을 중얼거리며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채 1시간도 남지 않았고 다른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농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 통역사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가 놀랄 만한, 그리고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릴 만한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희 씨는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몇십 년 만에 다시 서는 통역사의 자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치라와 와타시도모노 아타라시 토시 프라난데 고자이마스. 일본 투자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정희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워멘 두이 구이공스더 파잔지와 헨 간식. 중국 측 투자자의 말에도 자연스럽게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은 이제 우아한 몸짓으로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무친 달원. 닌더 고위 넉리 전시 링런 인샹 션스어. 중국 투자자가 이정희 씨의 완벽한 통역 실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그 시절처럼 이정희 씨는 자연스럽게 새 나라의 언어를 오갔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살려내는 그녀의 통역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농사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의 전문적인 통역 덕분에 복잡한 계약 조건들도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회의 동안 이정희 씨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측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며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더 이상 시골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프로페셔널한 통역사로서의 이정희 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빛났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고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이정희 씨의 능숙한 통역이 이 중요한 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이 회의장을 붉게 물들일 때까지 이정희 씨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 있었던 그녀의 실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끝난 후 회사는 아시아 투자자들과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며느리와 자식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존경의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했던 태도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두 아들은 어머니의 숨겨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괜찮다. 때가 되면 보여주려고 했단다. 이정희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어 홀가분한 듯 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이정희 씨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떠나기 전 이정희 씨와 명함을 교환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며느리의 회사는 덕분에 큰 투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역시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농사일만 하시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대단한 능력자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드디어 풀어놓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가족들은 이정희 씨의 과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시절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이야기들, 수많은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을 맡았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들려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이정희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미안함의 눈물이 고였고 자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이정희 씨는 시골 할머니가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날의 성공적인 통역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역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 자식들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단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마당 나무 아래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손주 돌보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나 작은 틀에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죠. 이정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피어있는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는 모습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국제 무대를 누비던 당당한 통역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모든 모습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비치는 늦은 시간까지 가족들은 이정희 씨의 다양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식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겸손함과 존중, 그리고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손주 돌보는 사람이 아닌 인생의 스승이자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숨겨진 모습은 회사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성공적인 계약 체결 이후 많은 직원들이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과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이런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큰아들은 어머니의 과거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세계 각국을 누비며 통역사로 활동하던 모습들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계셨기에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어요. 회사 임원들도 정말 놀라워하세요. 며느리의 회사에서는 이정희 씨의 뛰어난 통역 실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농촌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이런 능력자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두었네요. 이정희 씨의 활약은 회사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나이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직원들의 편견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성공적인 계약은 회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이정희 씨가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녀의 전문적인 통역 실력과 비즈니스 감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도 우아한 통역을 해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의 중역들은 이정희 씨에게 자문위원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농촌 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이정희 씨의 겸손한 태도에서도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실력자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던 이정희 씨의 진가는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정희 씨의 숨겨진 재능은 단순한 통역 실력을 넘어 삶의 지혜와 겸손함까지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의 모든 모습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정희 씨는 자식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자신만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텃밭에 무얼 심으셨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어머니의 일상을 궁금해했습니다. 농사일도 김치 담그는 일도 더는 시시한 일이 아닌 어머니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주들 먹일 상추랑 쑥갓을 심었단다. 다음에 오면 함께 수확하자. 이정희 씨는 여전히 새벽이면 텃밭으로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회사 일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며느리는 더는 어머니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통역사의 경력을 가진 어머니가 시골 생활을 선택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정희 씨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해외 투자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봄이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어머니의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따뜻한 관심과 존경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 통역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할 때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낡은 시골집은 이제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밤이면 자식들과의 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정희 씨의 경험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정희 씨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더구나. 이정희 씨는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겸손과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이제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이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정희 씨는 자신의 경험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특별한 자부심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텃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저녁이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정희 씨의 영향을 받은 며느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업무 성과도 더욱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진중한 태도로 임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 하나의 교훈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정희 씨와 며느리의 달라진 관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보이는 공손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에서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정희 씨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경력도 뛰어난 능력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함께 김치를 담그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적인 순간들이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겸손함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을 넘어 회사와 마을 공동체까지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이제 인생의 지혜로운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에게 존경과 사랑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이정희 씨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제자가 되었네요. 인생의 참된 스승을 모시게 되어 행복합니다. 작은 아들 역시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부터 세계를 무대로 한 통역까지 어머니의 모든 면면이 배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정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정희 씨와 자식들의 달라진 관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씨의 텃밭은 이제 단순한 농사터가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할머니, 농사 지으며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밤이면 이정희 씨의 집 마당에는 자주 달빛 아래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식들의 눈빛은 존경과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봄날의 꽃씨를 심듯 이정희 씨는 자식들의 마음에 삶의 지혜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새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정희 씨의 가족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라는 편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혜로운 스승이자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마당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정희 씨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라고 해서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도 각자의 특별한 인생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실 뿐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처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배움과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과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정희 할머니의 가족처럼 우리도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